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방문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북한의 내부 동력 확보와 내부 기강 단속 차원에서의 군사도발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45분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화상으로 한국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또 리투아니아 현지에 수행하고 있는 NSC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나토 회의 등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다.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라. 또 18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와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와 사이버 범죄 및 안보 위협, 핵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한 것인데요.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AP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이 정상들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AP4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아태 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 4개국 간 연계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3개 나라 정상과 셀주 외교를 아주 숨가쁘게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총리에게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한국 공장 투자를 강력히 요청하고 히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방위 셀주 외교에 나섰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민노총의 정치 파업,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노조 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죠. 이 불법적인 정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주요 병원 최소한 몇 군데는 이제 문을 닫거나 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자의 진료권, 건강권을 담보로 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개 의료직역으로 구성된 의료연대가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 노조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이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내일 하고 모레 13, 14일 이틀간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4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은 이번 파업에서 빠졌지만 상급 종합병원 20여 곳의 의료기관 120여 곳이 파업하면서 일부 병원은 수술을 미루거나 입원 환자를 퇴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이미 발생한 겁니다. 국립암센터는 파업 기간 이틀 동안 수술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암 환자,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암 환자들이 수술 받는다는 뜻인데 이게 이틀씩이나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생명을 담보로 파업에, 그것도 정치 파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암센터는 200여 건에 달하는 항암 치료, 외래 진료 예약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국립암센터에서도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네 가족, 일가 친척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암 환자, 암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할 환자가 있어도 이럴까요?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단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환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산 등 지방에서도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부산대병원의 분원, 양산에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그리고 부산대 어린이병원이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의 파행에 따라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 유지를 위해 전체 입원 환자의 퇴원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병원에 누가 좋아서 입원합니까? 그만큼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위중하니까 입원하는 것인데 이 입원 환자들 자기들의 정치적 구호,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이걸 퇴원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도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홍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호소만 하고 있을 겁니까? 민노총의 정치 파업 자체가 불법이에요. 거기에다가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이틀간 파업으로 실제로 입원 환자들이 퇴원 조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정됐던 수술, 암 환자 수술 200건이 지금 취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무법천지를 왜 그저 호소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전쟁 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게 병원입니다. 전쟁 중에도. 폭격기가 폭격을 할 때도 병원 표시가 되어 있는, 십자가 표시가 있는 곳은 피해가면서 폭격을 한다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호소만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국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오늘 14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의료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우려를 표한다. 긴박한 필수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심히 염려된다.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에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여 명대로 여전히 적지 않다.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 필수 의료 분야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도 진료 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 현장 이탈은 필수 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건복지의료 각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연대는 전국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 취약성과 일시적 의료 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실제 의료 공백 발생 시에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13일 총파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 14보의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보건복지의료연대입니다. 14개 직역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명실상부 국내에서 가장 주요하고 유력한 보건복지의료직정연대단체로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합류를 언제든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간호사당 환자 수 조정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 간호사와 더불어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와 대화를 통한 처우 개선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보태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현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지부 최경숙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그리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치 투쟁을 위해서 환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노총과 보건의료연대가 있는가, 보건의료 노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환자들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14개 직역의 우리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염수 괴담 자료집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괴담으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정당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추상적 주장으로 국민 감정에 불을 지피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어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온갖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곧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는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 기준에 맞게 희석해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처리 방식으로
원전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준치를 준수한 오염수 배출은 다른 나라가 반대한 전례가 없다.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바다에서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로 헤엄쳐 올 가능성. 어류는 서식지가 분리되어 있고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 후쿠시마 인근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건너올 가능성은 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하겠지만 이게 과학에서는 100% 없다는 건 없으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기시다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해달라.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원희룡 결국 분필을 들었다. 대장동 일타 강사로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렸던 원희룡 장관이 양평 괴담에 맞서서 양평 일타 강사로 다시 분필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양평 괴담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뻑하면 국정조사 들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국조당,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서 즉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위기를 맞았는데 또다시 국조를 판을 깔아서 정쟁을 하자는 얘기 아니냐.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거냐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17일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게 돼 있다.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할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해라. 그러면서 윤재호 원내대표는 지금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그러니까 또 다른 가짜뉴스가 만들어져서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뭐냐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된. 그러니까 인수위가 했다.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거야말로 또 다른 가짜뉴스다 라고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 6일 타당성 조사 방침이 결정됐고 예타는 그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용역이 발주됐고 2월 21일 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했고 3월 15일 날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인수위가 출범한 날은 용역이 시작되고 난 후인 3월 18일이다. 최적대한 노선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 용역 발주, 낙찰자 선정 이게 다 인수위 발족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용역 발주의 주체 아니냐. 그런데도 민주당이 인수위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다시 괴담 유포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팩트 폭격, 팩트 체크,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검과 국조까지 부르짖고 있으니 가짜뉴스 선동정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냐. 민주당의 극단적 정쟁 유발에 온 국민이 피곤하고 양평 군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네, 원희룡 장관이 결국 분필을 잡았다. 원희룡 장관은 직접 분필을 잡고 칠판에 써가면서 관련 의혹을 또는 괴담들을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는 괴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팩트 체크,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 30분 가량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적 노선에 대한 여러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 고속도로였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이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장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며 이것을 총선까지 갖고 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데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면 나중에 그것이 거짓 선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이런 사례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지화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나가는데 우선 6번 국도는 주말에 밀리면 1시간, 2시간이고 기약 없이 갇히는 도로다. 여기에 고속도로를 내자는 것이 이 지역의 수건이다. 민자로 추진하다가 무산이 되고 2017년에 정부가 이 구간을 해주자고 결정이 됐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2021년에 통과 노선이 나왔다. 그것이 소위 원안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원안이 2021년 4월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타를 하면 그러면 예타대로만 해야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예타는 말 그대로 예비 타당성, 예비적인 조사다. 예타를 통과했더라도 지형의 세부 조사나 문화재 조사 환경 등 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본 타당성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타안을 왜 바꿨냐고 하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종북 주사파들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본 타당성 조사에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도 예타를 고수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삭감이고 수삭감이다. 마치 자신이 노선을 바꾼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2022년 1월에 용역 과업 지침을 세워서 용역 지시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노선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명분 구성이 들어갔다. 이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기고 문재인 출신의 군수가 있었던 시기다. 변경안과 같은 노선으로 가야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IC, JC 차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IC는 진출입이 되고 JC는 진출입이 안 된다. 특혜를 주려면 여기다 IC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길이 없던 곳에 들어와 종점이 생기니 마치 터미널처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한 용어를 갖고 사람을 혼동시키는 괴담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JC, 강상면에 건설되는 것은 JC고 이것은 집값에, 땅값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양평 주민들께서 백지화 조치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양평 구민들의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한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는 노선의 합리성, 노선의 효용, 효과,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인구 분포, 지역 염원에 대해서는 실제 1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 여사 특혜로 몰아서 윤석열 정부 발목 잡아 흔드는 것이다. 거짓 선동,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되고 해결되면 최적의 안으로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사업주에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단 조건은 딱 하나.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괴담, 가짜뉴스, 거짓 선동,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설계회사가 용역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대안 노선을 보고한 것이 지난해 5월 19일인데 이는 내가 장관에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다. 취임하고 사흘이면 산하 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다 못 건넨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군수가 언제든 영향력 행사할 수 있었던 계획안을 내가 다 바꿔 끼웠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주민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 주장과 다르면 예산에서 발목 잡지 않겠느냐.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국회에서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를 국민의 손으로 정리시켜 주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또 페북에도 글을 썼어요. 이재명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를 악용해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진실의 링에 올라와 저와 토론에 즉각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좌파와의 투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는 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원희룡 장관을 응원하는 응원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정부 종합청사, 정부 세종청사 6동에 건교부가 있는데 이 정문 앞에는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 굳세어라 원희룡. 원희룡 장관님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배달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화환이 60개까지 늘어서 국토부 청사 입구 양옆 50m가량 도열했고 화환 밑에는 비슷한 응원 문구를 쓴 꽃바구니 40여 개도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사가 7월 12일 오늘 오후 2시인데 그 사이에도 많은 응원 화환들이 도착하고 있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다.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금 리투아니아에 가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 대통령 순방 수행을 위해 전날 오전에 출국했는데, 지난번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도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에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를 보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 세례라고 해야 됩니까? 이 화환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 그 부산항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현장에서 이 건폭들과 전쟁을 지휘했거든요. 그때 부산에서도 이 화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고성국 TV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양평에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우리 양평의 아미고 회원들, 또 인근에 있는 아미고 회원들과 만나서 점심 겸 미팅을 하고, 그리고 2시 반부터 양평 전진선 군수와 함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을 최대한 많이 함께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현지 사정을 제일 아는 전진선 군수와 함께 동반 취재를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양평 전진선 군수에게 요청을 했고, 전진선 군수가 흔쾌히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내겠다 해서 이루어진 현장 취재입니다. 함께 하실 아미고 회원들께서도 지금 1시에 집결 장소가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내일이면 그 장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정할 것 같은데,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양평군에 사시는 아미고 회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근에 사시는 아미고 회원들께서도 함께 모이셔서 저 종북주사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양평 괴담에 맞서는 현장 취재와 현장 투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촌철 살인이었습니다.